11월 19일 부산 지역 5개 구 규제 이후 부산 부동산 시장을 긴급 점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정열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님 모시고 규제 이후 부산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산대학교 부동산학과의 서정열 교수입니다. 네, 교수님 그 해운대구하고 수영구, 남구, 연제구, 동래구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규제가 됐거든요. 이 규제가 된 이후에 이 지역 지금 가격 동향 어떻습니까? 일단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규제였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는 보이질 않지만 물건이 줄거나 또는 늘거나 하는 식의 시장 변화는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좀 그때 좀 호가 위주로 굉장히 비싸게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어때요? 일단 집주인들이 버티기 들어가시는 분들이 좀 생겼고요. 따라서 매물들이 좀 감소하는 추세 또는 일부 지역은 또 늘어나는 추세도 보입니다만 가격은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호가가 좀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좀 약간 주춤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이렇게 버틸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조금 조정돼서 내려갈까요? 단기적인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단기적인 것도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규제 지정되면서 그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부산에 있어서 삼익 그 땡땡 아파트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13억 정도가 호가였는데 지금 매물로는 11억 정도에 나왔으니까요. 규제 발표 이후에 한 2억 정도가 가격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장기적인 추세로 더 가서 더 내려갈지 아니면 이러다가 다시 올라갈지 서울 같은 경우는 규제가 됐어도 다시 올라갔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서울의 강남은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물론 우리 부산 지역에서도 대장주 아파트들은 소위 수요가 많습니다만 몰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호가가 좀 너무 높게 나타났던 것들이 좀 안정화되는 추세 내지는 하락의 방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가격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좀 저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그 지금 규제 직전에 막 불타올랐었잖아요. 그것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 전고점까지는 비슷하게 갈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좀 조정된 상태에서 낮춰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를 하거나 오히려 올라갈 것이다. 네. 규제가 들어왔음에도 어느 정도 왜냐하면 이제 소위 불장이라 그래서 불난 장세가 계속 호가가 이제 높아지는 현상을 좀 나타냈다면 좀 지나서는 급매물들은 당연히 낮춰서 팔 수밖에 없으니까 가격이 낮춰졌다가 다시 어느 정도 시세가 조금은 이제 그 하방 압력을 받은 상태가 조정된 상태로 계속 횡보할 가능성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상승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점쳐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규제 이후 급매물이 소화된 이후에는 크게 떨어지거나 하는 것 없이 횡보 장세를 보다가 네네.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또 시장에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바로 또 튈 수도 있다. 네, 지금 한 1200조의 부동자금이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서 돈의 흐름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실수요자까지 가세를 한다면 당연히 가격은 또 이렇게 떨어지거나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거죠. 부산이 저번에도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죠 조정지구 또 한번 해봤잖아요. 네네. 그런 학습 효과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그 학습 효과 때문에 사실은 지정 요건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지정이 안 됐던 거고요. 그 재지정 여부에 따라서 또 우리 지역 내 그리고 또 역외자본이 이미 벌써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학습 효과는 역외자본, 지역 내 실수요 다들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 변화에 따라서 아주 즉각적으로 네. 반응을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 규제를 피해간 바로 근접 지역이 있잖아요. 부산 진구, 또 강서구도 있고 또 금정구도 요새 들썩들썩거린다는 얘기가 진짜인가요?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이 풍선 효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서울 강남을 피해서 수도권으로 갔는데 수도권 규제하니까 비규제 지역으로 또 수도권이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다가 수도권을 전 지역 비슷하게 또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지방까지. 그래서 사실은 울산 집값도 많이 아파트 가격도 올랐고요. 그런 비규제 지역, 우리 부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 11월 8일 해제된 이후에 사실은 부산, 울산 그래서 역외자본이 먼저 들어왔고 계속 어느 정도 우상향하는 쪽으로 갔었는데 그것이 이제 지정권을 갖췄음에도 재지정을 안 하니까 우리 부산 집값은 호가가 더 올라갔던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지정한다 안 한다 설왕설래 했었습니다만 정치권 입장에서는 아마 조금 재지정하는 것을 막고 싶었던 부담스럽겠죠? 네, 근데 더 이상 있는데? 놔둬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규제를 한 거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서울 강남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비규제 지역으로의 풍선 효과가 우리 지역 규제했으니까 우리 지역 내에서도 비규제 지역으로 저는 옮겨간다. 뭐 당연한 얘기고 예를 들어서 지금 또 가덕도 신공항 얘기가 네. 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해수동 플러스 연제 남구 규제된 상태에서 서부산 쪽으로 이미 얼마 탔는데 거기에 이제 가덕도 신공항 얘기가 정치권이 또 불을 지폈기 때문에 지금 에코델타 시티가 또 강서 명지지구 위에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쪽으로 당연히 저는 풍선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군요. 또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 안에서도 그렇지만 또 부산의 인접 지역도 사실 부산권으로 봐서 같이 집값 동향을 체크해야 되는 데가 뭐 울산이라든지 또 김해, 양산, 창원까지도 넓게 네, 맞습니다. 보거든요. 이 지역에 효과 있을까요? 풍선 효과? 벌써 나타나고 있는데요. 벌써요? 네, 가격 지금 호가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언론에서도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인접 지역으로서의 풍선 효과도 좀 아주 정중동 상태인 것 같지만 이미 시장은 규제 발표 이후에 움직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처럼 사람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네, 네, 사실 좀 가끔 이해가 안 되는 게 또 이렇게 집값이 이렇게 풍선 효과에 의해서 비규제 지역을 올리면 또 규제가 들어가고 또 잡으러 마치 두더지 잡기처럼 잡으러 가는데 그 규제를 당할 걸 알면서도 돈들은 이렇게 가나 봐요. 곧 규제가 들어오는데. 말씀드렸듯이 1200조의 부동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동학 개미 운동을 만든 것처럼 일단 돈 되는 곳으로는 다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돈이 나쁘다, 뭐 좋다의 의미가 아니라 부동자금은 돈 되는 곳이라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부동자금의 성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럼 교수님 말씀을 쭉 들으면 정부가 이번에 부산시장을 규제를 해서 일단은 너무 그 5개 구가 활활 타는 거는 일단은 잠재웠지만 그 불이 옆으로 퍼지는 거는 사실 막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 규제가 그렇게 효과가 있으려나 좀 약간 의아스러워요. 그것은 어찌 보면 뭐 정책의 실패 내지는 규제의 역설 이렇게 또 설명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24번째 대책이 전세 대책으로 발표됐잖아요. 네, 네. 근데 뭐 또 일부밖에 물량이 안 되지만 호텔 월세 뭐 80만 원 호텔 월세가 전세 대책의 메인은 아니었습니다만 결국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를 통한 우리 부산 지역의 규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도 시장 바뀌면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망연자실의 정책적 신뢰감을 얻지 못한 그런 것들이 다시 부동산 심리로 움직인다면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부동산 심리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적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아마 정부에서도 그런 국민들의 마음들을 다잡지 못하는 한 저는 좀 비켜갈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요새 그 정책이 나오면 이 시민들이나 부동산 참여자의 반응을 보면 가끔은 신뢰를 얻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약간 조롱당한다는 느낌까지 있을 만큼 이 신뢰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사람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는 게 전세 시장이잖아요. 네. 수도권 얘기 들으니까 섬찟하던데 부산은 어떻습니까? 규제 직전까지도 사실은 우리 부산 지역의 전세값도 올랐거든요. 네. 그것은 뭐 당연히 물건이 아주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임대차 3법에서 2+2 5% 상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집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번에 못 올리면 뭐 서울의 강남 아니더라도 예. 이거 손해 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심리가 작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우리 지역의 분양 물건들이 신축 중심으로 좀 더 있기 때문에 급격한 전세 가격 상승은 서울 강남처럼 있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건 다행이네요. 네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다행일 수 있지만 여전히 임대차 3법에 대한 뭐 불안감은 우리 집 갖고 있는 분들에게 집값을 월세를 좀 더 전세값을 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들 중에서는 물론 집이 있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집이 없는 분도 있으실 거고 또 내 집 마련을 세우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그런 분에게는 이런 장애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구별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일단 1가구 2주택 이상의 어떤 다주택자 입장에선 지금 지키기 내지는 지금 시장에서 매물을 걷어들이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얘기는 급한 분들은 빨리 또 파셔야 된다는 내용도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규제 지역으로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세금이 좀 더 네. 사실은 과세되는 부분이 그렇죠. 프로테이지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물건을 급하게 처분하실 의사가 있는 분들은 지금 아마 빨리 좀 가격을 낮춰서라도 내놨을 거고요. 대부분 그렇지 않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생각하시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버티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실수요자 입장인데 네, 네. 실수요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장세가 호가가 아직까지는 빠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네. 가격이 고점입니다. 뭐 얼마 전에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고점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규제가 이제 우리 시장에 지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갈 거니까 빨리 사야 되겠다라고 느끼지 마시고 조금은 조정 국면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시장을 좀 지켜보시는 여유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내년 6월 기점으로 해서 보유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또 추가적인 매물들이 6월 이전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그때 양도세 중과가 또 6월부터 시작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도 막판에 또 네네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고점인 상황. 그러니까 아직 몇 달 동안은 시장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시고 그런 금매들이 나오는 것들을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꼭 한번 그 주변의 중개업소라든가 이렇게 챙겨봐 보셨다가 물건들을 이렇게 좀 더 관찰된 물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물건 가운데 자기가 살고 싶은 주택들의 물건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좀 그 주변 중개업소한테 말해놓은 다음에 가격이 좀 더 낮아지는 상황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저는 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교수님 만나 뵙는다고 하니까 꼭 여쭤봐 달라고 한 게 이제 너무 비싸졌어요. 5개 구가. 네네, 네.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금매를 노리면서 계속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얼른 좀 비규제 지역에 덜 오른 데라도 빨리 잡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거든요. 저는 앞으로의 시장은 중앙 정부 중앙 입장이 아니라 이제 지역 지방으로 올 거고요. 공급자가 아니라 이제 수요자 중심으로 갈 겁니다.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요자들이 중심이 된다는 얘기고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명확하게 양극화돼서 나타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가격이 올라서 지금 안 사면 손해일 것 같으니까 규제 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 좀 저렴한 주택을 사겠다? 저는 그건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규제 지역이 왜 규제 지역이냐 하면 그만큼 사람들의 선호가 집중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시장의 규제를 당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선호하는 지역이니까 이왕이면 앞으로 그 지역이 더 유망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니까 그 지역, 인기 지역을 좀 더 기다려 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많이들 말씀하십니다만 이제 지방 소멸, 인구 소멸의 시대이기 때문에 점점 오르지 않는 지역의 가격들은 조정폭이 좀 더 클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많이 오르기보다는 앞으로 향후 한 10년 동안 덜 떨어지는 지역의 아파트를 또는 집들을 선택하시는 게 옳다. 그렇다면 그것은 비선호 지역이 아니라 바로 선호 지역이고 비규제 지역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규제 지역들이 그만큼 선호되는 지역이다라는 말씀 꼭 드립니다. 그러면 규제 지역의 금매를 내년 상반기에 주시하고 있다가 잘 잡아라. 이게 되나요? 빙고 맞습니다. 제가 요약 정리를 잘했나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여러 가지 여건상 서부산을 떠날 수가 없다. 서부산에서는 그러면 강서가 답인가? 이런 질문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동부산과 서부산 그러면 뭐 제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동부산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서부산에 계신 분들은 뭐 그렇다고 서부산을 다 떠나시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서부산에 그렇죠. 자기 이제 여러 가지 근거가 있으신 분들은 거기서 지역에서 있을 수밖에 없으신데 그 지역 내에서도 분명히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선호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덕도 신공항 얘기 나오니까 또 에코델타시티 예. 지금 지금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거라든가 신축으로서 아니면 그 지역 내에서도 분명히 선호하는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호하는 아파트 다 알고 계신 그 물건을 선택해서 집중해 보시면 분명히 답이 나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강남,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를 유심히 관찰하라. 네, 서울의 아파트, 강남 아파트 똘똘한 한 채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바로 앞으로는 이제 다주택자들은 세금이 보유세들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그런 똘똘한 한 채가 강남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동부산, 서부산 내에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지역 내에 똘똘한 한 채를 지금 선택과 집중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재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청약 질문 드릴게요. 우리
그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은 굉장히 청약에 기대가 커요. 역시 내년에도 청약 계속 해야 되겠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해수동 플러스 연재 남구가 소위 규제를 당하면서 1순위 당첨도 이제 2년 이후에나 또 가능한 뭐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가점이 우리 2030, 3040 세대 첫 주택들은 가점이 높지 못해서 또 청약 경쟁률이 워낙 또 높기 때문에 떨어지는 확률이 많았었는데요. 규제가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청약 열심히 하시라 말씀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은 서정열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님 모시고 규제 이후 부산 부동산 시장을 긴급 점검해 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